물리적으로는 함께 자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서로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관계. 오늘 밤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채 잠이 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30년 넘게 환자분들과 마주해 오며 저는 수많은 부부의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한 게 아마 손자 태어났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동거인이죠. 잠은 같이 자지만 부부라기보단 룸메이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나이가 되면 몸보다 더 먼저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고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점점 대화가 줄고 접촉이 줄고 결국에는 마음도 다치는 거죠. 하지만 그게 과연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62%가 1년 넘게 신체적 접촉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손 한 번 잡지 않고 어깨 한 번 두드리지 않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부부들. 하지만 그중 몇몇은 단 한 가지의 변화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돈도, 약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단 3주, 단 몇 분, 하루에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접촉만으로 오랫동안 식어버린 부부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부드러운 한 번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의 손,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잡아본 게 언제였나요? 그리고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나마 그럴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부터 저는 단 한 번의 접촉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건강까지 되찾게 했는지 수많은 환자들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떨림이 느껴지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는 다시 아내의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표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이고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리적인 접촉, 그러니까 서로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볍게 등을 쓰다듬는 행동은 많은 분들께 젊은 사람들만 하는 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접촉에서 멀어지고 그것을 부끄럽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노식 어르신, 올해 78세이신 이분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던 교사셨습니다. 퇴직한 지는 13년이 지났고 지금은 아내분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뵈었을 때 어르신은 허리 통증과 피로감을 호소하셨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고민을 아주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10년 넘게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네요.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손을 잡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봐 온 부부가 단지 나이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접촉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는 접촉을 너무 쉽게 성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접촉마저 꺼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연결입니다. 살며시 잡은 손 하나가 주는 따뜻함, 잠들기 전 등을 가볍게 쓰다듬는 손길, 아침 인사와 함께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 이런 작은 접촉이야말로
서로를 내 편으로 느끼게 해주고 관계에 안정감을 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는 명확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접촉은 뇌에 신호를 보내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이나 어깨, 팔뚝 등 자주 접촉이 가능한 부위에 대한 가벼운 자극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박노식 어르신에게 제가 조심스레 제안드렸습니다. 오늘 밤 그냥 가볍게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며칠 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손을 잡았더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내가 울더군요. 그 순간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전달된 겁니다. 그 어떤 사과도 대화도 필요 없었던 진심. 우리는 때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손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 모든 말을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민망하고 쑥스럽고 이 나이에 뭐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을 잡지 않으면 언젠가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이 다시금 우리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런 접촉이 왜 의학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전하는 방법,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손입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는 이야기 앞에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작은 손길 하나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그 작은 접촉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 몸, 특히 피부가 지닌 특별한 반응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 피부는 단순히 감촉만 느끼는 기관이 아닙니다. 피부는 감정의 센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 센서의 민감도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피부는 젊은 사람보다 옥시토신을 3배 이상 더 많이 분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누군가의 손을 잡거나 부드럽게 어깨를 토닥이는 접촉이 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불안감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심리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이 심해지기 쉬운데 이때 옥시토신은 뇌에 따뜻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이렇게 말이지요. 실제로 병원에서 외래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간단한 손 맞잡기나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 호르몬으로 불리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전반적인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신체 접촉은 세로토닌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 손등처럼 감각신경이 발달한 부위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접촉할 경우 세로토닌 분비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심지어는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15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 이상 부드러운 접촉을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8%나 낮았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단순히 뇌세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가 뇌 건강에까지 연결된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체 접촉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실어 나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더 빠르게 감정을 피부로 느낍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에 눈물이 터지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준 그 순간에 마음이 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지만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젊을 땐 지나쳤을 법한 손끝의 미세한 떨림도 지금은 가슴 깊이 전해지는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안아준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접촉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 결혼식 날의 떨림, 아이가 태어났던 날의 감격, 손끝에 담긴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손부터 내밀어 보세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 작지만 깊은 떨림이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그 외로운 마음,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감정을 말없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신경계라고 부르는 몸속 시스템이 어떻게 접촉을 통해 안정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접촉은 기적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단 한 번의 손길이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세상에는 손길 하나로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신경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신경은 우리의 삶의 상상 이상으로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얼굴, 목, 가슴, 배까지 내려가는 아주 긴 신경으로 자율신경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는 신체 시스템을 조절하는데 심장 박동, 혈압, 소화, 면역 반응, 스트레스 반응까지 모두 이 자율신경계의 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미주신경의 활동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에 더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소화가 더뎌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주신경은 아주 간단한 접촉만으로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부위에 부드러운 손길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부위가 바로 목 옆과 귀 뒤쪽, 쇄골 주변입니다. 이 부위에는 미주신경 말단이 가까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쉽게 말해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단 1분, 자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 뒤와 귀 뒤쪽을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감싸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보세요. 실제로 제게 오신 68세의 남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고 자주 깨고 낮에는 무기력함에 고통받으셨죠. 그분께 이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해볼 건 해보자는 심정으로 매일 밤 1분씩 목 주변을 마사지하셨고 2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쭉 자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놀라울 만큼 단순한 방식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접촉의 힘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신경계와 호르몬, 그리고 신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의학적인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정작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내재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깨우는 첫 단추는 놀랍게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배우자의 목덜미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보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단 손바닥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이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접촉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일상 속에서 관계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손길로 혈압이 낮아질 수 있다면 약보다 손을 먼저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왜 접촉이 마음을 움직이고 몸까지 회복시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직접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방법들은 아주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으며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5분, 단 3주,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부를 다시 연결해주는 5가지 접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 마사지기입니다. 사람의 손바닥에는 자율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반사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 중앙을 엄지로 천천히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살포시 감싸 안고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손바닥을 눌러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 상대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안전함의 신호, 그것이 바로 이 마사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과의 쇄골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기입니다. 쇄골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쉽게 느끼는 부위로 이곳을 부드럽게 손끝으로 쓸어내리듯 어루만지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루 종일 지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쇄골 라인을 따라 가볍게 쓰다듬어 보세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그 손끝에서 전해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피부를 통해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긴장과 피로가 쌓이면 등과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때 등을 따라 천천히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움직여 보세요. 척추 양옆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손바닥에 온기를 전하듯 부드럽게 눌러주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며 쌓였던 감정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한 환자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아내가 등을 만져주는 손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무릎이나 팔꿈치를 가볍게 맞닿기입니다. 이 접촉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어색하거나 쑥스러움이 클 때 무릎이나 팔꿈치를 살짝 맞닿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TV를 함께 보거나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보세요. 젊은 시절 처음 손을 잡던 그 떨림이 다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서로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잠들기입니다. 자기 전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상대의 가슴 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고 서로의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 긴 하루가 끝나고 같이 있음의 평안함이 깃듭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저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5가지 방법 모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손끝에 담긴 마음이 상대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가장 익숙한 공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법은 바로 매일의 손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낯설고 서툴게 느껴질지 몰라도 며칠만 반복해보세요. 손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닿는 곳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오늘 밤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스쳤다면 댓글에 숫자 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겐 따뜻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손길을 통해 어떻게 한 부부가 3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는지 감동적인 사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우 어르신은 올해 72세,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밤이 되면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을 나누다 보니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맞는데요. 대화를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아마 3년쯤 된 것 같네요. 왜 그렇게 되셨는지 여쭈어보니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서로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그 뒤로는 아예 말도 손도 안 닿게 되더라고요. 괜히 불편할까봐. 어르신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작고 희미한 기대가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조용히 한 번만 감싸 안아보세요. 꼭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며칠 뒤 다시 내원하신 어르신은 살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잡았더니 아내가 저를 보더니 묻지도 않고 그냥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전 아내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째 되던 날 아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부터 다시 같이 이불 덮고 자면 어때요? 그날 밤부터 두 분은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게 되었고 아침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오랜만에 마주 웃는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우리 사이가 손 하나로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분이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는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영상이 꼭 만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접촉은 단지 몸의 연결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나마 나도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스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분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손부터 내밀어 보세요. 그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따뜻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박정우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는 접촉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접촉은 단지 감정의 회복을 넘어 우리 몸속 호르몬과 신경계를 깊이 있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지나 부드러운 접촉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엔도르핀의 분비를 증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멜라토닌, 세로토닌 등 중요한 호르몬의 수치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이 얕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기적인 신체 접촉은 이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 뒤, 어깨, 손등 같은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감정 조절, 수면의 질, 기억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배우자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는 습관만으로도 그날 쌓인 불안과 피로가 놀랍도록 가라앉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촉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깊은 잠에 들게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지는데 목 옆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습관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고 더 오래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손을 맞잡거나 쓰다듬는 행위를 매일 지속한 노년층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8% 낮았고 감정적 불안정성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피부를 통한 접촉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뇌의 회로와 감정 호르몬을 동시에 자극하는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접촉은 단순히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활력을 되찾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건강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매일의 손길입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쉽게 짜증이 나시나요? 그런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약도 병원도 아닌 조용한 한 번의 접촉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만 노화가 시작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오늘 밤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접촉에 감정을 함께 더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부 사이의 오래된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손길 하나가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신체와 감정, 심지어 뇌와 호르몬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감정의 대화, 즉 마음의 언어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접촉이라 해도 그것이 마음 없는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그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잡는 것보다는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하는 손길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손을 살짝 감싸며 오늘도 고마웠어요. 혹은 아침에 어깨를 토닥이며 당신 덕분에 하루가 편안했어요. 이런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벽은 놀랍도록 쉽게 허물어집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서로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루틴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예전에 우리 남해 갔던 여행 기억나요? 그때 바다 냄새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기억 나눔은 밤마다 짧은 대화를 낳았고 그 대화는 다시 미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접촉과 신체의 접촉은 쌍둥이처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을 맞잡고 함께 옛 사진첩을 넘겨보는 것입니다. 낡은 사진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함께 음악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조용한 저녁, 젊은 시절 함께 들었던 곡을 틀어놓고 서로의 손을 감싸며 음악에 잠겨보세요. 같은 책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도 좋습니다. 한 페이지씩 번갈아 읽으며 눈을 맞추고 함께 웃고 함께 느끼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까워지게 합니다. 또한 많은 부부가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 중 하나는 함께 작은 봉사나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마주 잡은 손은 때로 부부 사이의 벽보다 훨씬 더 큰 벽을 허물어 줍니다.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은 곧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끝은 시작일 뿐 진짜 연결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고마움, 미안함, 사랑. 그 모든 감정을 손길과 함께 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어색함을 뚫고 나오는 따뜻한 진심은 무엇보다 강한 울림이 되어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혹시 지금도 머뭇거리며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손끝에서 전해진 감정이 상대의 눈가에 작은 미소를 피워내는 장면을. 사랑은 피부끼리의 접촉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접촉이라는 것, 이제는 당신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영상이 시작될 때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쭤봤었죠.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본 게 언제인가요? 그 질문에 마음 한쪽이 울컥하셨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 시간이 당신께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길 하나가 얼마나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과학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피부에 닿은 따뜻한 접촉이 단순한 행동을 넘어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심지어 우리 몸속 호르몬과 신경계까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종종 젊은 시절에만 어울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스킨십은 청춘의 특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얻으셨을 가장 큰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손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상대방의 외로움을 감싸줄 수 있고 그 손끝으로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사랑도 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손이 오늘 밤에도 누군가의 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실천하셨을 때 얻게 될 변화들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며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서서히 다시 살아납니다. 어쩌면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단 5분, 오늘 밤 손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의 손을 조용히 잡아보세요. 마치 내일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떨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걷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과 마음에 깊은 존경과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